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양국 국경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공습까지 감행되며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동남아 분쟁 정도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쟁은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파장이 발생하고 어떤 전쟁은 특정 지역 경제에만 국한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어느 쪽에 속하는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바로 투자자가 해야 할 첫 번째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국 캄보디아 사태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현지 보도와 국제뉴스에 따르면 태국군은 캄보디아 국경 지역을 향해 공습을 실시했고 양국 모두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으며 국경 마을 주민들이 대규모로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군은 자신들이 받은 공격에 대응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태국군이 먼저 공격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충돌의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초 두 나라가 평화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깨졌다는 점은 분쟁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기본 상황을 이해한 뒤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충돌이 실제로 국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투자자들은 뉴스의 자극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금융시장 전체의 위험을 키우는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제한된 리스크인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태국 캄보디아 충돌은 현재로선 전 세계 금융시장을 부러뜨릴 급의 전쟁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두 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이번 분쟁이 국제 원유 공급로나 글로벌 물류, 핵심 자원 공급망을 직접 타격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 전쟁은 유가를 폭등시키고 대만 해협 충돌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흔듭니다. 반면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이런 핵심 공급망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는 이미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 리스크 중첩, 물가 압박, 중국 경기 불확실성, 미중 패권 경쟁, 이런 악재들이 포개져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고 자금 흐름이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즉,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쟁의 규모가 아니라 전쟁이 어느 시점에 나타났느냐입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시장이 예민해진 시기에는 작은 악재 하나도 크게 확대 해석되기 쉽습니다. 다음은 이 충돌이 실제로 어떤 자산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태국과 캄보디아 경제에는 매우 현실적인 충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경제 연구기관들이 분석한 바로는 양국의 국경 충돌이 길어질수록 국경 무역과 관광, 건설 프로젝트, 물류 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국경 폐쇄가 한 달만 지속되어도 양국 경제 성장률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으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단지 며칠간의 충돌만으로도 양측 모두 3억 달러 이상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관광업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항공편 예약이 감소하고 국경 인근 도시의 관광객 발길이 끊기기 시작하며 리조트, 호텔, 쇼핑센터 등 관광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매출 감소가 발생합니다. 즉, 태국과 캄보디아에 직접 투자한 사람들, 태국 ETF, 현지 리조트 개발 또는 관광 관련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사태에 더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제 투자자들은 지정학 리스크가 증가할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보입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은 중동과 유럽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미중 갈등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지역 분쟁도 투자자 심리의 리스크오프 분위기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럴 때 금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고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위험 자산 특히 신흥국 통화와 주식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동남아시아 전반에 투자했거나 신흥국 통화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단기 조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ASEAN, 동남아 국가연합에 대한 투자 전반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ASEAN은 인구 구조와 성장률 측면에서 높은 투자 매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지정학 리스크가 상존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주변 국가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지만 만약 불안이 커지면 외국인 자본이 동남아 시장에서 일부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태국 비중이 높은 ETF나 펀드는 조정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포트폴리오가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느냐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산이 미국 주식, S&P 500, 나스닥, 미국 대형 기술주 중심이라면 이번 사태가 포트폴리오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 메이저 시장은 태국 캄보디아 전쟁을 1급 리스크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태국 리츠, 동남아 관광항공주, 현지 부동산, 국경지역 개발주 등에 투자했다면 이 사태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됩니다. 이 종목들은 분쟁이 지속될수록 실적 하락과 투자 심리 약세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은 전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리스크는 아니지만 동남아 경제를 크게 흔들 수 있는 국지적 충격이며 글로벌 투자 심리에 악재 한 가지가 더 추가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진짜 위험한 것은 거대한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이런 작은 분쟁들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이런 흐름을 관찰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태국 캄보디아 사태는 작은 전쟁처럼 보이지만 불안정한 세계 경제 위에 쌓인 지정학 리스크 한 조각이며 앞으로 몇 주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 작은 분쟁이 아니더라도 전체 투자 심리가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패닉이 아니라 판단이며 특정 지역 리스크가 커질수록 분산, 안전자산 점검, 노출 비중 관리 같은 기본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초보 투자자들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